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구리센터 식구들과 이렇게 오늘 만나서 같이 교육을 하게 됐어요. 우리 KDFS는요, 지금 안전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 자체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에 근무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걸 열심히 준비하고 그걸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주제가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리스탠드 식구들과 함께 이제 2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화재 대응 및 소화기 사용법을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요,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를 공부하고요, 안전보건 표지 종류를 공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안전보건 표지가 딱 설치가 됐는데 우리가 그거를 뜻을 모르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공부하고요.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를 같이 만들도록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만날 때마다 친절, 고객 서비스 이걸 왜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할까요? 우리가 각자 맡은 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은 그 하는 일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요, 큰 틀에서는 이제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우리가 각자 맡은 역할을 따로 이제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는 일을 큰 그림을 놓고 같이 마음을 합쳐서 잘 해나가자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소문만 복내 들어보셨죠? 이 소문만 복내, 많이 웃고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이제 밝은 얼굴로 웃는 얼굴로 생활을 하면은 큰 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늘 밝은 얼굴로 웃고 열심히 이제 일하고 실천하시는 분들은 큰 복을 받게 되는데, 복이 저절로 막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밝은 얼굴로, 좀 더 이렇게 명랑한 얼굴로 생활 속에 실천을 하면 고객 서비스도 잘 되고 내 집안에 큰 복이 들어오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만 복내, 여기에 딱 걸맞는 우리 식구들이 구리센터 식구들 같아요. 오늘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다 표정이 밝으세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서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모두 소문만 복내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고객이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준이 5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신뢰성, 그리고 이제 확실성, 그리고 실체성, 이해성, 민첩성, 이렇게 5가지를 관점에서 이렇게 평가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 5가지 평가 기준 하나씩 이제 알아보면은요, 첫 번째 기준은 신뢰성입니다. 고객이 우리 이제 게이트 건물에 딱 오면은 여기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딱 보면서 약속 이행할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 실행 능력이 있는지, 이거를 딱 보고 마음속으로 판단을 하면서 신뢰를 보내준다는 거죠. 두 번째 기준은요, 확실성입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물어봤을 때 여기에 대한 답변이 얼마나 지식이 있고 얼마나 예절이 있고 또 신용이 얼마나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해서 확실성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 번째 기준은요, 실체성입니다. 이 실체성은요, 딱 눈에 보이는 우리 시설의 환경, 이런 환경 여건들을 보고요, 또 이렇게 고객을 맞이하는 사람의 표정과 인사와 반응과 이런 태도를 또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얼마나 외모도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준은요, 이해성입니다. 고객이 어떤 요구를 하든지 어떤 질문을 하든지 그거를 잘 이제 받아들이고 양방향 소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적극 반응을 보여주고요. 고객이 나타났을 때 고객에 대한 관심, 또 고객의 불편이 없도록 배려를 해드리는 이런 종합적으로 이거를 이해성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기준은요, 민첩성인데요. 이 민첩성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객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의욕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러시군요. 그 문제라면 이렇게 이분이 담당하시는데 이렇게 도움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열정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관심을 보이고 거기 이제 도와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거를 이렇게 눈여겨보고 우리 이제 고객 서비스 기준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 이렇게 이제 기준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데 여기 다 5가지에 다 포함이 되고 다 연결이 되는 핵심적인 거는요. 총체적으로 연결되는 웃음, 웃는 얼굴, 얼마나 이제 밝은 얼굴로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가. 또 밝은 얼굴로 친절하게 응대를 하고 친절하게 안내를 하는가. 여기 따라서 고객 서비스의 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잘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 고객 서비스에는 핵심이 되는 건 뭐니 뭐니 해도요. 우리가 친절한 인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절한 인사는 늘 만날 때마다 한 번씩 강조를 해드려요. 인사를 받는 상대방과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이게 눈을 맞춰야지 인사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이게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지 너무 심각하게 찡그리고 막 슬픈 얼굴 그렇게 하면은 무거운 표정은 상대방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환한 얼굴로 강사도 이렇게 웃는 얼굴로 해야지 마음이 편안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제가 만약에 인사 푹 쓰면서 태도가 왜 그래요? 이러면 그냥 괜히 막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히고 답답하고 이렇게 불편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15도 정도 상체를 숙이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이렇게 이제 정중한 인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이렇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네.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묶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친절한 인사가 이렇게 이제 한 세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구립센터 식구들은 다들 잘 하고 계세요. 네. 그렇게 알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재해 발생 사례를 어떤 걸 좀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다가 작은 촛불 하나가 이 큰 어마어마한 도시 하나를 삼켜버린 엄청난 대형 사건을 하나 사례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초대형 폭발 사고로요. 우리나라 역사상 아주 초대형 폭발 사고였는데 이리역 참사 사건을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77년도 그러니까 이제 45년 전 일이에요. 11월 11일 날 오후 저녁에 9시 15분에 이 화물 열차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런 이제 화약 이런 것들을 1253자 30톤을 이제 딱 화물 열차에 싣고 쭉 이제 그 광주를 향해서 가다가 이리역에 머물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그 한국 화약의 신무일 씨가 이제 호송 담당이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 화약과 함께 가다가 이리역에 딱 들어갔는데 이리역을 쫙 통과해서 얼른 광주로 가야 되는데 이리역의 영무원 2사람이 우리 이렇게 추운 날 고생했는데 말이야 뭐 막걸리 값이라도 좀 주고 가야지 그러는데 이 봉투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추운데 고생하는데 그냥 좀 빨리 보내달라고 우리 안전수칙에는 이 화약을 실은 차는 빨리빨리 보내주게 돼 있지 않냐 그러니까는 모르겠다고 우리 추워서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기다리라고 해놓고는 자기 볼 일만 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이 신무일 씨가 이리역 앞에 가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이제 술을 한 잔 먹고 그러고서 이제 이 화약 실은 열차에 탔어요. 와서 보니까 열차가 너무 캄캄하니까
여기다 양초에다 불을 붙여가지고요. 화약상자 위에다가 양초를 세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초가 막 녹아 내려가면서 결국은 이게 이제 결국은 쓰러져 가지고 이 화약상자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이제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이력에 요 깊이가 15m고요. 직경이 30m가 되는 이런 엄청난 웅덩이가 파지면서 이게 그냥 날아가 가지고요. 이 이리 시내 전체가 그냥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요. 인명 피해가 1,402명이 인명 피해가 났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그날 사고 나면서 피해 가옥이 7,633동이 그냥 전부 다 막 망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요. 여기 이재민이 1,674대에 7,800여 명이 이제 이재민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대피를 전부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사진이 왜 나왔냐면요. 이리역의 그 폭파 사고 나는 순간에 이리역 근처에 있던 그 영화관, 극장에서 하추나 쇼가 벌어졌는데, 그때 여기 쇼 무대에서 하추나 씨가 노래를 하다가만 2층이 무너져 내리면서 노래 부르다 말고 그냥 거기 깔려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이분은 이제 이주일 씨인데 사회를 보는 MC였어요. 근데 이 양반도 이제 거기 깔렸는데, 막 이렇게 정신 차리고 막 보니까 이 노래 부르던 하춘아 씨가 막 이제 쓰러져 있고 막 다치고 피가 나고 그러니까는 이 하춘아 씨를 들쳐업고 그냥 병원으로 내달려 가지고요. 이 하춘아 씨를 치료를 해달라고 막 이제 갔다가 맡기고 치료를 요청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 이주일 씨도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가 막 쏟아지는데 이 저 하춘아 씨보다 더 많이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본인이 저렇게 다쳤는데 본인 몸은 살리피지 않고 저렇게 이제 남을 저렇게 챙기고 살리려고 내달리고 이렇게 애를 썼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의리의 사나이로 기사도가 충분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때까진 별로 이름이 없었는데 뭐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걸로 그냥 인기를 얻고 그랬던 사람인데, 인기가 쫙 올라가가지고요. 최고의 MC로 인정을 받고 이렇게 무대에 많이 서게 됐고요. 나중에 국회의원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또 이분이 저기 구리 국회의원 했습니다. 구리시에.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죽을 때는 이제 폐암 예방 금연 홍보 대사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춘아 씨는 지금도 가수 활동 잘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는데, 촛불을 그럼 왜 밝혔을까요? 촛불이 이 화약 옆에다 촛불 켜면 위험한 거 다 상식으로도 알 수 있을 텐데 이 양반이 촛불을 왜 켰을까요? 이 안전의식은요, 우리 오늘 이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자꾸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이렇게 이제 경각심을 불러 넣어야 이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촛불을 밝히면서 안전의식이 희박해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감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약간 흐릿해져요. 그리고요, 안전수칙에 대한 거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거를 자꾸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공부를 안 하고 이걸 실천을 안 하면 자꾸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또 이 사고를 잊어버렸나 하면은요, 사실은 이리역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냐면은 95년도에 이리시하고 익산군이 통합이 되면서 익산시로 바뀌어가지고요. 지금은 전부 익산시로 부르고요. 이 이리역도 이제 지금은 익산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익산시, 익산역으로만 불리다 보니까 이 이리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리역도 이제 완전히 우리 기억 속에 사라져가지고요. 이 어마어마한 대형 사건, 이거 교훈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이제 또 앞으로 오늘 공부한 수칙을 열심히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또 건물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일어났던 재해사례 알아보겠습니다. 나무 가지치기 하는 전지작업회로 올라갔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크게 다쳐 가지고요. 이 사다리 한쪽이 다리가 쑥 들어가면서 균형을 잃고 추락을 해서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다리는 단단한 위치에다가 안전하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첫 번째 기본을 안 지킨 거예요. 그리고요, 사다리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해야 되는데
2인 1조로 해야 되는데 혼자서 올라갔다가 이런 사고가 났고요. 그 다음에는 개인보호 장비, 안전모, 안전대, 이런 이제 안전화, 이거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그 착용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 작업 중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유도자를 배치해야 되는데 그거조차 안 했던 거죠. 그리고요, 사다리를 오르낼 때 특히 조심해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를 하고 안전에 특히 유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조심을 안 하는 바람에 이런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어요. 또 하나 이제 재해 사례, 우리 건물관리 서비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건물 내에 계단 통행하다가 이제 넘어져서 사망을 했는데요. 이 경비원이 이 계단을 지하를 향해서 지하 1층에 내려가다가 여기 요 위치에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져서 떼굴떼굴 굴러 가지고 저 밑에 떨어지면서 사망을 한 사고였어요. 그런데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음주하고 흡연하고 이러면은 몸에 노화가 빨리 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성인병이 오고요. 퇴행성 질환이 옵니다. 몸의 기능이 퇴화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반사신경이 둔화되고요. 균형 감각 자체가 이제 퇴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져 굴르니까 이 머리 부위가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머리 뇌진탕으로 이렇게 사망하는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리고요, 우리 또 이제 근무 시간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자꾸 이제 슬리퍼를 신으려고 그래요. 발에 땀내 날까봐, 냄새 날까봐, 발에 땀 차니까 이렇게 슬리퍼 착용하는데 그 슬리퍼는 위험해요. 그리고요,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분명히 신어야만 이런 데서 미끄러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복도, 계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명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가다 보면은 전등이 꺼지거나 스위치가 이렇게 이제 반대로 작동을 해가지고 꺼져 있는 데를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조명을 분명히 확보를 하고 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순찰하려면은 시간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지켜서 하려다 보면 막 서둘러서 이동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계단에 이동할 때 조심을 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가다가 캄캄한 구간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손전등을 필히 지참을 하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데서 조명이 꺼졌다. 이때는 이제 손전등을 활용해서 안전하게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위험합니다. 차단을 해놓고 전등을 먼저 수리를 해놓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열어줘야 돼요. 자, 이번에는요, 화재 대응 및 소화기 사용법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화재에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소화기 사용법, 이거는요 늘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화재가 나면은 당황해가지고 원칙대로 절차대로 이렇게 꼭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공부를 또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화재를 발견했을 때는 일단 불이하고 외쳐가지고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대응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 화재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119에 신고를 일단 또 해야 됩니다. 이게 불이 점점 커지고 막 확장이 될지 쉽게 꺼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소방차는 빨리 이렇게 출동을 해야 돼서 119에 신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빨리 소화기를 이제 발견하고 그 소화기를 갖다가 불을 꺼야 되는데 제일 먼저 여기 소화기 안전핀을 뽑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제 두 번째는 이 노즐을 이렇게 불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불을 향해서 뻗쳐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단계는 여기 이제 소화기의 손잡이를 꽉 움켜쥐면 소화액이 나가서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을 끌 때는요, 바람을 등져야 돼요. 바람부는 쪽을 향해서 쓰는 게 아니라 바람을 등지고 서서 이 뿜어내면서 이제 비로 쓰듯이 이렇게 이제 불을 끄면 이제 차례대로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재를 분류하는 방법은 A급은 일반 화재로 이제 종이, 섬유, 또 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화재고요. 그 다음에 B급은 유류 화재를 이렇게 B급으로 분류를 해요. 그리고 이제 C급은 전기 화재를 C급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 세 가지 A, B, C급 세 가지를 동시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ABC 소화기라고 그래요. 소화기에는 막 A, B, C 이런 게 이제 막 써져 있어요. 근데 그게 ABC가 그 얘기예요. 그 나무 화재나 또 이제 유류 화재나 전기 화재나 이게 다 쓸 수 있다는 그 표시예요. 네. 그 다음에 이 소화에 필요한 분말 소화기는요,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은요, 이 소화기에 여기 이렇게 저 시계 같은 여기 이제 게이지가 여기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 눈금 있는 메타 표시 있는 게 이게 이제 추갑식이에요. 요게 없는 거는 이제 가압식이고요. 근데 이제 이 가압식은요, 중단된 지 생산이 중단된 지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 메타가 없는 거는 이건 위험한 거예요. 아주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KT 건물 안에는 전부 다 이게 이제 추갑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집에서나 동네에서 이렇게 옛날 거 혹시 있으면은 그 위험하거든요. 그런 거는 이렇게 미리 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게 그냥 그 겉에 이 저기서 철통이 녹아가지고 삭아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빨리 의논해서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론 소화기가 있고요. 하론 소화기는 정밀 기계가 있는 장소에 이렇게 설치가 돼서 사용을 해요. 그리고요, 이 CO2 소화기, 냉각 소화 효과가 있는 이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이 CO2 소화기는 또 고급, 또 이렇게 좀 더 정밀 기기가 있는 쪽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정밀 기계에 있는 데는 이게 필요한가 하면은요, 분말 소화기는 이제 가루가 막 풍겨져 나가가지고 그게 이제 잔존물이 남으니까 이게 이제 그런 엄청 정밀한 기계들, 응? 또 이렇게 이제 그런 데다가 이거를 뿜어놓으면 2차 피해가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기계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자리에는 이제 이렇게 하론 소화기나 CO2 소화기를 사용을 해야 돼서 그런 정밀 기계 있는 자리에는 이제 이게 비치가 돼 있어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렇게 소화기 사용법은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면은요, 요 소화기에 보면은 여기 이제 여기 메타가 있죠. 그리고 요 반대쪽에 손잡이가 이렇게 있는데 요 손잡이를 쑥 잡아 빼면은 안전핀이 쑥 빠집니다. 이거 잡아 당기면은요. 그 다음에 이 노즐, 여기 노즐을 이제 이렇게 불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쭉 이제 바로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세 번째 3단계가 여기 이렇게 이제 이 손잡이를 꽉 움켜쥐는 거예요. 이걸 움켜쥐면은 이제 이 소화액이 쫙 나가는 거죠. 여기 있는 요거를 요 손잡이를 꽉 움켜쥐는 게 3단계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람을 등지고 이제 비로 쓰듯이 이렇게 화재 있는 요 장소에다가 이거를 이제 소화액을 뿜어주면은 불이 꺼지는 거죠. 다음에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요. 필수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셨죠? 우리가 이런 뉴스를 TV 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갑자기 할머니가 이제 쓰러졌는데 그걸 이제 지나가던 여학생이 이렇게 이제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살려놓고 가는 그런 천사 같은 여학생이 있었다고 뉴스에도 나오고요. 아니 이 초등학생이 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워가지고요. 집에서 아빠가 갑자기 쓰러져서 심정지가 됐는데 그걸 이제 심폐소생술로 아빠를 그 어린 초등학생이 아빠를 살린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주회 이렇게 딱 이렇게 관람을 하는데 앞에 지휘자가 지휘하다 말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심정지가 됐는데 그거를 관객이 뛰어 올라와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생존사슬이라는 이 필수적인 단계들이 잘 연결된 조치였거든요. 그러면은 생존사슬은 또 뭘까요?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런 이제 일련의 단계들이 있는데요. 5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예방과 조기 발견이 필요해요. 사람이 쓰러졌다. 그럼 이게 심정지구나. 이거는 이렇게 심장이 잠깐 멈춘 거를 다시 돌게 해주는 이 역할을 이제 옆에 있던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속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빨리 도와달라 119에 이제 전화를 해서 여기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이제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심장이 멈췄을 때 심장이 다시 움직이게 돌아가게 해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실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속한 제세동 이렇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활용해서 제세동을 하면은 또 이렇게 이제 폐를 다시 그 심장을 다시 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전문 소생술하는 이제 그 의사나 의료기관이나 이제 소방관한테 이제 인수인계를 해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요 5단계가
필수적인 요 단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심정지가 발생되는 장소가 가정에서, 집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어려운 거를 뭐 KDFS에 근무하고 이 KT 건물에 근무하지만 이 어려운 거 부담스러운 걸 왜 공부를 하고 이거를 실천하라고 그러느냐? 이게 필요해요. 이게 집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집에 이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심정지가 돼서 쓰러졌다. 그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늘 공부를 통해서 이걸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부담스러운 거지만 내가 옆에 있는 동료가 쓰러졌을 때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도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를 좀 해주시고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이 차이가 3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생존율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기본소생술 순서를 보면은요.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그 구조자가 어떤 구조 과정을 거쳐야 되나 하면은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반응을 확인합니다. 이 사람이 현재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 쓰러졌는데 지금 현재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신고를 요청합니다. 지금 심정지 같습니다. 신고 좀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이제 내가 더 빨리 이렇게 이제 응급조치를 또 해야 되는데 응급조치를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심폐소생술과 함께 그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으면은 그걸 빨리 가져다가 또 제세동을 실시를 하면은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하는 거죠. 자, 이제 심폐소생술은 이제 대표적으로 가슴 압박 소생술이 이게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인공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인공호흡이 이제 꺼려지는 경우에 사람한테다가 입에다 코를 막고 입에 대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이제 같이 근무하는 분한테 이렇게 입술을 갖다 맞추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쑥스러울 수 있죠. 그럴 때는 가슴 압박 소생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가슴 압박 소생술은 꼭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주세요. 일단요,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잖아요. 그래 심정지가 왔잖아요. 그때는 이제 반응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어깨를 이렇게 이제 툭툭 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그때 상황에서 너무 심하게 흔들어도 안 되고요. 만약에 이제 위급 상황이 또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머리나 목이나 이런데 심한 이제 그 부상을 입어서 이렇게 다쳤을 때도 많이 이렇게 움직이면 또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부득이 또 옮겨야 될 경우도 있어요. 화재 사고나 막 불이 타오르고 막 불타고 이렇게 옆에서 이제 벌어지고 화재가 확대 커질 수 있으니까 또 붕괴 사고 막 무너져 내리고 또 이제 밀폐 공간에서의 사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재해자를 이동을 해서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응급처치 시행 전에 재해자가 만약에 의식이 약간이라도 있으면은 나를 소개하고요. 응급처치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예, 여보세요. 내가 KDFS에 근무하면서 우리 이제 안전교육 받으면서 내가 저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으니까 내가 응급처치를 지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이제 동의를 구하고 시작을 하면 되고요. 재해자가 이제 의식이 없다면은 옆에 같이 가던 동행인한테 동의를 구할 수 있고요. 근데 동행인도 없이 혼자 가다가 이렇게 쓰러졌다. 그때는 이제 동의를 얻은 걸로 간주하고 처치를 들어갑니다. 이 사람 목숨을 살리는 일인데 뭐 머뭇거리고 뭐 동의 구했니 안 구했니 이렇게 따질 수가 없거든요. 자, 이제 심폐소생술 이제 시작이 이제 실시를 하려면은 처음에 재해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반응이 없잖아요. 그럼 이 심장마비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심장마비가 이제 됐다 이걸 판단을 하면은 심장마비 같습니다. 119에 신고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옆에 계신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하는데 이때요. 아무개를 딱 찍어서 이렇게 부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냥 부탁하면은 거기 만약에 여러 사람이 있었으면은 서로 딴 사람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떠밀거나 또는 이제 동시에 막 이렇게 이제 또 걸면서 또 통화 혼선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딱 특정인 지정해가지고 신고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심장 충격기 있으면은
갖다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키는 게 아니고요.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동시에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신고도 이루어지고 그 자동 심장 충격기도 가져오는 것도 이루어지고 내가 이제 그 쓰러진 사람을 살피고 응급처치하는 거는 내가 또 하고 이런 방법으로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는 이제 내 손으로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건물 내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비치 장소가 여기 있습니다. 사용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서로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우리 저기 저 구리 빌딩의 이상열님, 거기 그 구리 빌딩에 자동 심장 충격기 빛이 돼 있으면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아, 예, 있군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면 이렇게. 네, 네. 사용법 알고 계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구리빌딩 역시 잘 돼 있네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거를 잘 활용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심폐소생술에서는 이제 호흡을 확인해야 됩니다. 호흡을 확인하는데 의식이 없으면서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이제 심정지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요. 심폐소생술을 가슴 압박 소생술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요 손을 무릎을 꿇은 채로 손을 이렇게 딱 펴가지고요. 요렇게 두 손으로 한 손을 펴고 다른 한 손을 여기다 깍지를 껴서 그 갖다 가슴에다 올려놓는데 가슴뼈의 중간 위치 여기 가슴뼈의 중간 위치 여기다 갖다 손을 얹고요. 그러고서 이제 압박을 이렇게 이제 가하는 게 이렇게 이제 여기 소생술이에요. 그래서 압박 속도는 분당 100회에서 120회, 1초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누른다고 보시고요. 깊이는 5cm인데 5cm 길이가 요만해요. 손가락 2마디 정도. 요만큼 누르고 빼고 이거를 이제 넣고 이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누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눌렀다가 빼는 순간에 사실은 이게 이제 심장이 이제 혈류가 이제 심장에 흘러가도록 이렇게 이완시켜주는 게 더 중요해요. 계속 누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눌렀다 떼었다 하면서 떼는 순간에 이렇게 혈액이 흘러가는 거를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효과를 보는지를 잘 보시고 그렇게 대처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인공호흡을 만약에 한다면은 이렇게 이제 턱을 들어 올려 가지고 머리를 더 뒤로 젖혀주면은 요 목의 기도가 열립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재해자의 이제 코를 막고요. 그리고 이제 입에다가 이렇게 공기를 불어 넣어 주는데 이거 불어 넣어 줄 때는 내가 불어 넣어 주는 게 이렇게 이제 가슴이 불어 올라오는지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반응을 보이는지를 살펴가면서 인공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슴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동시에 두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은 가슴 압박 30회에 인공호흡 2번 하는 이런 정도로 해서 5주기씩 반복해서 이제 교대로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심폐소생술을 이제 중단할 때는 언젠가 하면은 재해자가 쓰러졌던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제 호흡이 이제 순환이 회복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중단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 종사자가 왔을 때는 이제 인수인계를 해주고 이렇게 이제 그 중단하고요. 근데 또 구조자가 이게 너무 지쳐가지고 힘들 때는 어쩔 수 없이 나도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중단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우리가 공부를 꼭 해놔야 돼요. 이게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안내하는 대로 전원을 켜고 안내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되는데 이게 사람 살리고 죽는 문제에 거기 개입되는 거 부담스러워 가지고 아예 겁을 내고 이렇게 외면할 게 아니라요. 이거를 집중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 기회가 물론 이런 일이 안 벌어져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바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심정지가 상황이 됐을 때는 이 일정량의 전기 충격을 이렇게 가해가지고요. 심장의 리듬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심장이 정상적인 박동을 하지 않고 아주 가늘게 떨고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 심실세동이라고 불러요. 그런 상황일 때 이제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 이제 이 기계를 갖다 놓고요. 여기 전원을 딱 키면은 전원 스위치를 딱 키면은 여기서 안내 방송이 다 나오는데 그 안내 방송 나오는 대로 이거를 이제 따라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게끔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공항이나 호텔이나 지하철이나 공연장 같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이거를 이제 전부 다 의무적으로 이제 비치를 하게 했고요. 또 이렇게 그게 이제 비치가 돼 있어도요,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꼭 기억해 뒀다가 위험한 상황에는 꼭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진짜 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겁이 나서 손을 못 대겠다, 그래 겁을 내지 마시고요. 전원 버튼만 딱 작동이 되면 순서에 맞게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그 안내 방송대로 딱 이렇게 시행을 하면은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자동 심장 충격기는요, 전원을 딱 켭니다. 이 전원을 딱 켤 때 중요한 거는 이 환자, 그 쓰러져 있는 그 사람한테 이제 방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약간만 띄워가지고 이렇게 전원을 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 패드를 붙여줘야 되는데 이 두 개의 패드가 있어요. 그 두 개의 패드를 하나는 이렇게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 여기다가 붙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패드는 여기 왼쪽 젖꼭지 옆에 겨드랑이 밑에 여기다가 붙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붙일까요? 여기 요 중간에 요 위치가 이제 심장이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다 붙이는 거고요. 여기 만약에 붙이는 자리에 이물질이 있다면 그걸 먼저 제거를 하고 붙여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패드하고 본체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주는 커넥터를 꽂아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심장 리듬을 딱 분석을 하면은 이 기계가 알아서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제 안내가 나오죠. 그래서 구조자에 의해서 이제 심장 리듬 분석에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때도 사람이 제자를 손을 대면은 여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 이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제세동이 필요하다고 안내 방송이 딱 나오면은 이 심장 충격기가 스스로 에너지를 충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요, 제세동을 이제 실시할 때는요, 이 자동 심장 충격기에 이제 그 제세동 버튼이 깜빡거립니다. 요거를 눌러달라고. 그럼 거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전기 충격이 이제 가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성 지시에 따라서 반드시 이렇게 이제 주변 사람들 접촉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왜 확인을 해야 되나 하면은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걱정되니까 와서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쥐고 흔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충격기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가지고 좀 떨어지게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마다 심장 리듬을 반복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이제 반복적인 조치를 이렇게 취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의료기관 종사자가 올 때까지 이거를 계속 시행을 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죠. 다음엔 안전보건 표지 종류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안전보건 표지를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이제 안전보건 표지 종류는요, 5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이제 금지 표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고 표시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지시 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안내 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관계자 외에는 출입 금지 이런 표시가 있어요. 제일 먼저 금지 표시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빨간 원에 빨간 빗금이 그어져 있어 가지고요, 이건 이제 금지. 그래서 출입을 금지한다, 보행 금지, 차량 통행 금지, 사용 금지,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이제 금지 표시는 이걸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금지 표시 다음에는 경고 표시가 있습니다. 이거 좀 더 강력한 거죠. 이 경고 표시는요, 이렇게 빨간 마름 목골 이렇게 이런 이제 테두리가 그려져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인화성 물질 경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방사성 물질 경고 이런 거는 노란 바탕이고 검정색 삼각형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거 좀 강력한 경고구나, 이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엔 이제 지시 표지가 있어요. 지시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지시가 있을까요? 안전모를 착용해라. 이런 게 이제 안전모 표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는 낙하물 위험 또는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를 필히 착용하라고 이런 안내가 있고요. 귀마개를 착용하라고 하는 이 표시는
이제 소음 작업장, 소음 기계기구 이런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귀마개를 필히 착용을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경 착용. 이 보안경은요, 여기 이렇게 이제 막 튀는 거, 눈에 이물질이 막 침투될 수 있는 이런 장소에 그 락스, 화공약품, 탄 이런 게 막 물이 튀어가지고 내 눈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다. 그럼 이제 이때는 눈에 보안경을 필수로 차라고 보안경 착용 지시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요, 방독 마스크를 필히 착용을 하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독성 물질, 유해 물질 작업할 때 이런 장소에는 방독 마스크. 그다음에 이제 방진 마스크, 분진이 많은 곳에 이렇게 일할 때 방진 마스크를 요걸 필히 착용을 하라는 표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안면 착용이 있는데요. 용접실 이런 데 이제 접근할 때에는 보안면을 착용을 필히 하라고 이런 지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안전복을 착용하라고 하는 이런 표시는 방열복이나 이제 방한복 같은 안전복 착용이 필요한 장소에 이렇게 이제 이런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장갑 착용은 고온 및 저온 물 취급할 때 이제 안전장갑 착용하라는 표시고요. 이 안전화 착용은요, 이렇게 중량물 취급 장소에 이렇게 이제 또 미끄러질 수 있는 장소에 안전화를 착용하라고 이런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걸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내 표시가 있어요.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는 어떤 걸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요런 이제 녹색 바탕에 흰 십자가 있는 거는 이제 응급구호 설비가 있는 곳이고요. 들것이 있는 요런 표시는 구호를 위한 들것이 있는 곳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건물에 이런 거 없지 않나 이게 아니고요. 우리 건물 주변에 뭐 어마어마한 대형 재난이 발생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동원되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거 꼭 알고 정확하게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해서 그래요. 세안장치, 이런 세안장치 있는 곳은 이제 세안장치가 있는 곳을 안내해 주는 거고요. 비상용 기구가 있는 곳은 이제 비상용 기구가 있는 요 표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요, 당황하면 우리가 정말 나가는 비상구도 못 찾아가지고 헤매요. 우리 건물 내가 왜 모를까? 막 이렇게 연기가 차고 막 당황하면은 그 나가는 문도 못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상구 표시가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왼쪽으로 이동하라. 이거는 이제 왼쪽 비상구, 좌측 비상구를 알려주는 표시고요. 요거는 이제 우측 비상구 표시가 이렇게 있어요. 요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미리 알고 꼭 정확한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해서 비상구 표시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에는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거는 이거 취급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취급하는 관계자가 아니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 그 허가 물질 이런 거 이제 허가 대상 물질 작업장에는 여기 관계자만 들어가고 관계자가 아니면 들어가지 말라는 표시예요. 그 다음에 성면 취급 장소에는 여기도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거예요. 성면을 하면 우리 몸에 해롭고 암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금지 대상 물질, 발암 물질 이런 거 취급하는데도 이렇게 이제 관계자 외에는 출입 금지.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관계자가 아니면은 안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에는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류의 최대 그 행복을 위한 황금률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먼저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 몸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접을 먼저 해야 될까요? 내가 지킨 만큼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은요, 교통사고 안 나고 나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또 이렇게 신선식품을 이렇게 많이 취급해서 많이 이렇게 이제 섭취를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아주 신선한 공기를 많이 섭취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 건강에 그만큼 도움이 돼서 내가 지킨 만큼 나를 지켜주거든요. 그 다음에 체력 관리 열심히 하고 많이 걷고 많이 운동하고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하면은요, 내 몸은 정직해요. 그래서 그 성과가 정직하게 나타나는데 건강으로 직결됩니다. 노력한 만큼.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은요, 이렇게 내 몸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급된 장비, 보조도구 이런 걸 전부 철저하게 잘 활용을 하시면 내 몸이 그만큼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엔 이렇게 늘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먼저 웃는 얼굴, 먼저 행복을, 옆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하면은
그 모든 내가 베푼 만큼 나한테 이렇게 큰 보람으로 돌아와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먼저 옆 사람을 먼저 행복하게 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네. 자, 이렇게 우리 모든 안전수칙을 지키는 안전활동이 나를 위한 안전이에요. 남을 위한, 또 회사를 위한 안전이 아니고요. 나 자신을 위한 안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긍정 에너지를 듬뿍 담아가지고요. 우리 구리센터의 우리 이상춘 센터장님 긍정적인 분이거든요. 네, 긍정 에너지 듬뿍 받으시고, 소장님들도 다 보니까 아주 긍정적인 분들이세요. 그래서 긍정 에너지 많이 받으시고요. 또 우리 KDF에서의 우리 저 황욱정 사장님 정말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세요. 그래서 긍정 에너지를 듬뿍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긍정 에너지를 충전을 많이 해가지고 안전수칙도 잘 지키고 정리정돈도 철저하게 하고 체력 관리 열심히 잘 해가지고요. 우리가 일터에서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이 안전이 행복인 거를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꼭 이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우리 구리센터 근무자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구리센터 식구들 전부 다 집중해 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이제 그 한 가지 당부 드리자면, 오늘 이제 그 교육 끝나는 대로 이렇게 제가 좀 저기 그 설문서를 보내드리면 이제 뭐 설문 회신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몇몇 분한테만 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회신 주시는 거 부탁드리고요. 우리 만난 김에 한번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구리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해 주세요. 네, 자, 구리센터 파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저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구리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구리센터 최고! 최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기 저 이상춘 센터장님 저기 들어오셨나요? 아직 못 들어오셨나요? 네, 예, 아직 못 들어오셨군요. 네, 오늘 전부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저기 저 지승배 소장님, 구리센터 지승배 소장님, 우리 이렇게 한 자리 모인 김에 한번 저 뭐 격려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저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이 사람이 여자예요?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어디 예. 여자예요? 모두들 교육받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구리센터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다음 기회에 꼭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바쁘신 분들이니까 얼른 종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KDFS 안전TV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